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의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의 후폭풍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와 분노 그리고 진솔한 회견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윤미향과 민주당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서성교 건국대 조병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용수 할머니 회견 보셨죠? 예,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은 뭐 뉴스로 나온 거 자막해서 다 봤습니다. 소감이 어떻던가요? 상당히 뭐 할머니가 아주 널리 정연하고 또 92세인데 이제 우리 나이로는 93세 예. 어떻게 기억이 그렇게 또렷한지 참 놀랐습니다. 정말 저도 뭐 분노가 치밀 정도로 또 가슴이 아팠고요. 예. 우리 역사의 불행이었는데 이걸 이제 시민단체들, 정치인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이용했다. 예.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이용수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제 내막을 밝혔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 또 정의연의 뭐 회계부실과 운영부실을 넘어서 정치 문제화 됐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과 또 민주당 스스로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동안의 불법적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를 비롯한 정대협 또 정의기억연대 이 활동가들이 이용수 할머니는 30년간 이용을 했다. 자신들을. 그런 것이고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을 모으기 위해 팔아먹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격한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예, 상당히 배신감, 네.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을 절절하게 국민들한테 내보였습니다. 사실 윤미향 당선자가 만약에 양심이 있었다면 어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정말 할머니한테도 사과를 하고 또 국민들한테도 사과를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본인은 정의기억연대를 이제 떠나고 이번에 당선됐지만은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남아 계시는 할머니들의 이제 뭐 명예회복과 또 명예로운 또 삶과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적으로 잘 단체가 운영되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자기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자를 꼭 집어가지고 당신은 배신자다.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배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표명해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나이로 93인데 굉장히 기억력이 또렷하고요. 그동안에 이 정의기억연대에서 지난번 기자회견 하면서 이 할머니가 뭐 기억이 왜곡돼 있다. 또 뭐 기억이 달라졌다. 이렇게 심신이 취약한 상태다. 신뢰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이것 자체도 솔직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인신공격적이었고요. 어제 또렷하게 연도와 날짜도 다 기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또 당당하게 자기가 소개를 했는데 일본군 대만 주둔했던 카미카제 특공대의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 군대가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그 카미카제 특공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터 나가서 죽기 전에 그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던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당당하게 밝히는 걸 보면서 뭐 역사적 아픔과 또 개인의 아픔과 이런 걸 느끼면서 이 할머니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명예회복, 그 다음에 또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뭐 우리 정부 차원의 뭐 이런 좀 대안 이런 것들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견을 하는데도 1년 동안 여러 차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 말에 윤미향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보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 그러면 안 된다. 예. 했는데 기자회견 하려면 하세요. 하고 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무시를 당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또 이렇게 이용만 당해온 데 대한 그런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 기자회견 하게 된 이제 동기 이런 걸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3월 30날 윤미향 뭐 당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한번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다 내용을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 28년 동안 활동해오면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억눌려 왔던 그런 것들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거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뭐 자기들과 쉽게 말해서 동지의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활동해왔던 사람이랑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도 매정하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기자회견 하려면 하라. 이런 거는 그동안에 운동해왔던 순수성, 진정성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또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김복동 할머니 너무 잘 알려주신 분이에요. 예, 또 대표적인 외관상으로 보면 아주 깨끗하시고 근데 실제로는 한 눈이 실명이 됐고 또 한쪽 눈도 아주 나쁜 상태인데 그 심신이 취약한 할머니를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모금 운동에 내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짜 눈물 흘리고 돌아가시니까 묘에 가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붕괴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거 그렇게까지 했나 하는 그냥 저도 화가 좀 치밀더라고요. 예. 뭐 우리가 이제 운동권 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좌파 운동권의 그 이중성 또 모순 또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비인간적 자세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이 보고 또 왔는데요. 그 김복동 할머니 대표적인 이제 위안부 할머니 운동하셨던 분인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간다의 김복동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무산이 됐고 또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이 장학금을 정의용 관련 활동가 자녀에게 혜택을 줬다. 또 김복동 할머니 영화를 만들었는데 정의기억연대가 해외 상영료를 따로 별도로 또 모금을 했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고요. 또 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여기는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대표로 처음에 돼 있었었는데 2012년 개관 이후에는 초대 관장 윤미향 당선인이 계속 맡으면서 부실하게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운영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각계에서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또 일반 시민들도 그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가지 또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의 사죄 배상은 반드시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교육관이라든가 또 인권 평화 박물관도 지어야 한다는 거 그런 얘기도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정의연이라든가 정대협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해체하라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시민 중심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동안에 많은 고심을 했다. 많은 또 나름대로의 연구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이런 게 굉장히 드러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제 피해자 중심의 운동이 되고 그분들의 생생한 경험과 정언, 사실관계, 정립 이런 것들이 일단 먼저 되고 이것도 사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피해를 끼친 일본의 책임과 배상 문제 이것도 아직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완벽하게 해결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투명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신선하고 뭐 돋보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네.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 교육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일 간의 청소년들 교육 교류 그래서 억울하고 누명을 쓴 이런 할머니들의 현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미래도 한일 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용수 할머니가 그냥 뭐 노인 양반의 푸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명한 생각과 철학과 비전이 있고 그것을 다 오랫동안 숙성을 마음속에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정치권에서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또 원희룡 제주지사라든가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러 곳에서 지금 입장들이 나왔어요. 예.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전 국민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치인이나 정치권에서는 입장 개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해결을 하고 그다음 앞으로 이 위안부 할머니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뭐 제1야당인 통합당에서는 만약에 윤미향 씨가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추진하지 않으면은 국정조사를 하겠다. 예, 그 얘기까지 했죠.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적 입장에 봤을 때는 통합당이라도 나서가지고 검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실체를 빨리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 단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산을 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첫 번째로는 윤미향 당선자가 빨리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여부를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천을 한 민주당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렇죠.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뭐 시간 벌기 하면서 여론이 반전이 되거나 또 정의기억연대 또는 윤미향 씨가 입장 표명하기를 거기다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본인들은 본인들의 책임을 다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수 할머니로서는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예.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회계 부정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착복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알 일이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검찰한테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해왔고 정대협이라든가 정의기억연대가 추진해 왔던 일들의 문제점이라든가 큰 골격은 다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공원 말씀하신 대로 윤미향과 민주당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미향도 이제는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뭐 30일까지 시간 끌다가 금배지 일단 차고 보자. 뭐 이런 거 아니라 한다면은 두 가지 선택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민주당 일각에서도 윤미향 씨가 아마 국회 개원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 표명할 것이라는 얘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그냥 버티기, 뭉개기로 가는 것 아니냐. 뭐 해봤자 뭐 특별히 더 윤미향이가 해명을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게 설득력 있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오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당의 이 윤미향 사건 TF 단장 아닙니까? 팀장인가요? 지금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집을 5채를 사고 팔고 했는데 5채 살 때 모두 현금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또 집한돈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디서 나서 그 현금으로 다 했겠느냐. 남편도 2017년에 또 함양에다가 또 무슨 빌라도 사고 그거 아무 연고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아버지 윤모 씨도 2001년에 2억 2,300만 원짜리 또 아파트를 사면서 현금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미향의 선택 어떤 것일 건가?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임기가 시작이 되면 국회의원은 이제 당선인에서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면책특권, 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사법적 처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조사 과정이. 그리고 정말로 이게 뭐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에는
뭘 이제 국회의원직에서 뭐 사퇴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단순한 시민단체의 회계부실, 개인의 비리를 넘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취하고 마지막에 국회의원까지 돼야 될 정도로 우리가 받아줘야 될 거냐. 이건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윤미향 씨가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또는 위안부 할머니 운동 30년 해왔다는데 위안부 할머니 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 설명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뭐 28일이나 27일이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또 그동안 본인이 일해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나 그리고 그렇죠. 또 본인을 공천해준 민주당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이런 여성 인권 운동을 계속 같이 해온 동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윤미향 때문에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진실한 고백 이런 것이 선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거취도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윤미향이가 나 금배지 안 달아도 좋습니다 할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이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뭐 약간 옹호론과 뭐 사퇴론이 양립해 왔는데 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원들 각자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함구력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사실관계를 밝히고 난 다음에 뭐 정리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 입장에 봤을 때는 스스로 본인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기라면 많은 특권과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처리하거나 어느 정도 무마시키거나 덮을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뭐 최민희 전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 이러면서 윤미향 당선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에 해온 거를 보면은 국회의원이 돼서 그거를 보상하거나 보답하기 위해서 더 잘할 걸로 우리가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도 국민이 지금 받아들일까 말까 한데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민주당에도 여러 양심적인 의원들이 뭐 김영춘 의원,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 다음에 또 이낙연 뭐 이번에 당선인이죠. 전 총리도 뭐 엄중하게 사건을 엄중하다. 본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당과 깊이 있게 상의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당내에서 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윤미향 당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사퇴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이 반일 감정, 뭐 소위 말하는 뭐 저희 전 국민이 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의 감정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같이 공생해야 되는 이런 관계인데 그런 반일 감정을 활용해 가지고 그 속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명분도 획득하고 또 정치적 기반도 마련해 왔던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대로 또 일본과의 문제는 일본과의 문제대로 해결하려는 집권당의 여당의 자세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과
민주당이 우리 흔한 말로 결자 해지를 해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풀어야 하는데 이해찬 대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건건히 대응하지 말고 흐름과 맥락을 보고 판단하라는데 무슨 흐름과 맥락이 있습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고령까지 내려오니까 좀 얘기 좀 하려는 의원들도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워낙 무섭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뭐 워낙 세니까 의원들도 눈치 서서서들 보고 있어서 뭐 177명이 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똑같은 얘기니까요. 말하지 말고 당론만 따르라. 당에서 지시한 것만 이렇게 개별 헌법기관들한테 다 지시하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뭐 많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그 강훈식 이제 수석 대변인도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기자회견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는 말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본 뒤 입장을 결정했다.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날지 그거 알 겁니까? 그러니까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 얘기 잘했대요. 아니 이용수 할머니 말을 그렇게 보고도 못 믿겠느냐. 그러면 검찰 수사 끝난다는 것은 그냥 우선 며칠 한 닷새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 일단 금패지 달아주고 나서 보자는 그런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덮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검찰 수사를 하겠는데 검찰 압수수색한 거 그거 가지고도 남인순 씨라든가 그 최고위원들 여성들 나와가지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는데 그 결과 나오면은 검찰을 그 수사 결과를 믿겠느냐. 또 못 믿겠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국민들을 속이고 넘어가는 거고 말하자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주 뭐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논평이랄까 그런 것을 SNS에 올렸다고. 나 그래서 딱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민주당이 지금 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자기 진영 사람이라 그래서 진영 논리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만약 윤미향 당선인이 우리가 뭐 사퇴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위안부 할머니 운동 또 반일 운동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이래서 인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도 보셨지만은 윤미향 씨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시민단체 운동을 한 거지 진정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거는 지금 껍데기란 말이에요. 예, 드러났어요. 속셈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 운동의 실체와 본질, 자기들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위안부 할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용수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윤미향 당선인을 정리를 하고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이고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든가 또 청와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세월호다 뭐다 뭐 이런 건수만 생기면은 쌍지팽이 지고 나섰는데 딱 입 다물고 있어요. 모른 체 하고. 그건 민주당 당선인이고 민주당에서 잘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통째롭고 있는데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책임한 이야기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이용수 할머니라든가 윤미향의 문제를 넘어서 위안부 문제고 한일 관계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위안부 문제는.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청와대가 가닥을 딱 추려줘야죠. 그동안에 늘 봐왔지 않습니까? 유리하면은 나서서 자기 공으로 생각하고 불리하면은 조용하게 가만히 있고 뭘 뒤쪽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게 늘 여당과 이 청와대가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불리하든 유리하든 간에 이런 큰 사실 이건 국가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내보내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윤미향 당선인도 정리를 하고 또 할머니들이 그동안에 소외당하고 또 섭섭하고 분노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하고 좀 제대로 된 복지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제 뭐 말년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증언과 기록과 역사적인 것들과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인 인권운동, 또 일본과의 청소년 교류 활동과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면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은 이용수 할머니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제대로 갈지 정말 의심이 많이 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윤미향 당선자가 조만간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니까 뭐 기대할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